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생활 상식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.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, 오늘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한 가지 그 생활 그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베트남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항상 그 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공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주 하게 되는데, 자, 이 공증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. 공증하러 갈 때 주의점. 자, 일단 뭐 여권을 공증하러 간다. 그러면 여권 사본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. 또 그리고 복사를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복사를 해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흐리게 나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. 조금이라도 흐리게 나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복사는 깨끗하게 잘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복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보면 포토카피라고 써 있는 곳들이 있어요. 이 포토카피라고 써 있는 곳들에 가면 그 공증 복사를 할 수 있는데,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움직이네요. 포토카피라고 하는 곳, 써 있는 곳에 가면 이제 그 복사를 하는데, 기계가 오래된 것으로 복사를 해주면,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도 저희 그 직원이 공증을 하러 갔는데, 자기 신분증이 약간 흐릿하게 복사됐다고 다시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갔다 왔어요. 자,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공증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.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공증을 하실 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물을. 앞에 그 여권의 앞면도 복사를 해야 됩니다. 앞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. 앞면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자, 이 부분도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도 복사를 하시는데, 이렇게 보면 도장이 찍혀 있죠. 빨간색 도장. 이렇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본인의 얼굴 사진 나오는 이 점료원들을 복사하시는데, 여기 빨간색 도장이 가운데와 옆에 모서리에 찍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언제 베트남에 들어왔다 하는 이 사증이죠. 이 사증, 언제 베트남에 들어왔다 하는 사증.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,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. 도장을 찍어주는데,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꼭 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, 이 베트남의 그 공공기관을 가실 때는 베트남의 한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오시면 더우니까 반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십니다. 뭐 슬리퍼도 신고 샌들도 신고 그러시는데, 신발은 슬리퍼든 샌들이든 관계없습니다. 관계없는데,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를 입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한다는 겁니다. 반바지 입으면 공공기관에 출입이 금지됩니다.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전에 운전면허증 공증하러 일본의 인민위원회에 가서 그 공증을 하러 갔는데, 반바지 입고 갔다고 빠꾸 맞아가지고 집에 다시 가서 바지를 다시 입고 가서 공증을 한 적이 있어요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공증할 때 보면 가까운 공증사무소가 있다고, 가까운 공증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또 가셔도 안 돼요. 그 외국인의 공증을 하려면 신분증,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공증하려면 최소한 군 단위 이상의 큰 공증사무소에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. 아무데나 가까운 데 이렇게 동네 지역에도 있습니다. 푸엉 지역이죠. 지역 공증사무소도 또 있어요. 구역 공증사무소들이 있는데, 거기로 가시면 다시 그 공안이나 그 공무원들이 다시 돌려보냅니다. 군 공증사무소로 가라,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거,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시 괜히 헛쓰고 헛걸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공증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복사는 반드시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. 복사는 진하게 하시고, 또 그리고 복장은 또
반바지를 입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최소한 군 단위 몇 군 이 군이 있잖아요.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군이 있어요. 이 군 단위 이상의 그 공증소로 가서 공증을 하셔야만 되는데 오늘 한 장, 두 장 제 그 직원의 그 공증, 직원의 신분증, 베트남 직원의 신분증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복사하는데 이거 두 장, 이렇게 두 장, 양쪽 공증한 거 두 장 하고 제 거 여권 두 부를 공증을 했습니다. 공증을 했는데 비용을 말씀드리면 24,000동 들었습니다. 24,000동 들었습니다. 24,000동이 들었는데 공증의 그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데 문제는 그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바지를 꼭 입고 가시라 하는 겁니다. 그러니 이 날도 덥고 또 습도도 있고 짜증나는데 근데 반바지 입고 덥다고 반바지 입고 갔다고 비 온다고 반바지 입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분 그 주의하셔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공증할 때는요 어떤 다른 데서 맡기지 마세요. 대행하는데 맡기지 마세요. 그냥 가면 됩니다. 그냥 그 만약 여권을 공증한다. 여권 카피해서 한국 같으면 A4 용지로 그대로 코피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짧게 이게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이게 A4 용지 절반 이렇게 절반짜리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공증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먼저 여권의 앞면과 그리고 안에 여기 이 부분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이 부분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 있고 여권 번호가 있는 이 부분 정확히 복사하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언제 입국했다라고 하는 이 사증이 들어있는 이 면까지 이렇게 잘 복사를 하셔서 가시면 그 이제 번호표 뽑아서 접수하면 바로 되니까 뭐 오래 기다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괜히 그 대행 사무실에다 맡겨서 돈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그 내부 4개 그 공증제 하는데 24,000동 들었습니다. 24,000동 들었어요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베트남에서는 모르면 다 돈이에요. 이것도 그 대행 사무실에 가면 돈 많이 줘야 돼요. 돈 많이 줘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수업료 좀 덜 내시고 베트남에 돈 벌기도 힘든데 처음에는 저도 다 대행 사무실에 맡겼습니다. 처음엔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. 여기 이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건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. 그냥 몰라요,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. 그런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가면 돼요. 복사해서 가면 한국의 은행처럼 앞에 그 번호 있어요. 번호 누르는 거 번호표 누르고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자기 번호 부르면 가서 내면 바로 해줍니다.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복사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. 외국인이 공증하려면 몇 군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구 단위 서울로 말하면 구 단위가 되겠죠. 구 단위 이상의 공증 사무실로 가야 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반바지는 절대 입고 가지 마라. 반바지 입고 가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긴 바지로 갈아입고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공증해야 베트남에 살면 공증해야 될 일 자주 생겨요. 뭐 운전면허 하나 바꿀 때도 공증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지불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고 하나의 경험도 쌓아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
구독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결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